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노? 지난 시간에 불평등 조약 체제 해가지고 우리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의미까지 했습니다. 맞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여러분들 중학교 때 크게 중요하게 안 다뤘지 싶은데 쌤은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불평등 조약 체제라고 하면 강화도 조약만 떠올리는데 사실 강화도 조약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로 개항이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계속 서양과 수교가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맞죠?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일본에 너무 이제 강화도 조약에 너무 집중하는 면이 보여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이었죠. 맞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90페이지. 90페이지. 개화 정책. 맞죠?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파의 형성과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의 추진. 개화 정책의 잘 보이지? 이게 얘들아 지금 노트북이 아니고 선생님 데스크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제대로 못 봅니다. 지금 노트북으로 미러링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지금 아침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카메라를 응시할 거예요. 이제 얼굴이 좀 똑바로 보일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니? 그 노트북 켜놨던 노트북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너네하고 눈을 제대로 아이 컨택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카메라를 왜? 자, 개화정책의 추진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 내가 이게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개화정책의 추진이고 일단은 오늘은 일단은 개화파가 뭔가 알겠습니까? What? 개화파. 이 부분은 이 얘기는 이미 있잖아. 우리가 고종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통상개화론자가 누군지는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당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화정책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 있었지? 구체적인 개화정책.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하면서 자기만의 정치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서양 열강과 수교하고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쪽이었죠. 근데 서양과 너무 이제 직접 하기는 너무 두려우니까, 맞죠? 두려우니까 일단 그 베타 테스트로 사실 선택한 게 일본이었고, 그래서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맞죠? 자, 어쨌든 그 집권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일본과의 근대적 조약이 조일수호 조규죠. 알겠습니까? 원래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근대화 정책이 개화 정책이 실시가 되는 거죠. 어떤 게 있었는가 같이 볼 거고요. 개화파가 분화되는 과정, 이것도 중요한 거야 오늘. 자, 개화파의 분화, 빨간색. 그런 이 개화파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게 아니라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개화파의 분화의 분화. 왜? 얘기하세요. 누가 얘기했나요? 예나. 네? 예나가 쌤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맞나? 얘기 좀 해줘. 아니에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온라인 수업이 쌤은 되게 뻘쭘합니다. 당신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되겠지만 나는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허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뻘쭘한 건지 넌 참 해보면 알아. 야, 너네 있잖아. 언제 한번 쌤 그 실강 들으러 와라. 그냥 온라인 기획하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보러 와 진짜. 와서 들어도 되지 않니? 학교에서 한 명은 와도 되지 않겠니? 학교에도 와이파이 되니까. 그래도 되겠다. 뭐라고? 학교에 와가지고 와이파이 되니까 온라인 수업 들어도 되잖아. 안 걸라?
어? 왜? 네 하는 거죠. 네.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자, 여튼. 자, 오늘 할 주제는 크게 요 세 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세 가지라서. 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거는 중학교 때 사실 이거 다 아는 거라서 그냥 복습하는 차원이고요. 일단 개화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일단은 배경 자체가 다 설명했던 거예요. 배경은 일단 청나라도 나름대로 근대화 운동을 하고 있었지. 맞죠? 뭐라고? 양무 운동. 이게 1860년대부터 청나라도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도 뭐야? 일본도 1868년부터 집권 세력이 바뀌어가지고, 맞죠? 메이지 유신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원래 집권자였던 쇼군, 그냥 얘는 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왕이 아닌데 한 수백 년간, 알겠습니다. 막부 체제라 해가지고 쇼군이 최고 통치자 역할을 해왔다가 이제 일본의 원래 국왕이었던 일본 천황, 얘네가 이제 메이지 천황이라 부릅니다. 걔네가 이제 등극하게 된 게 186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세력이 바뀌면서 새로운 문화였던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했던 게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 전부 다 개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주로 이제 북학파 성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개화파가 형성되기 시작했었고, 맞죠? 했었고, 특히 이 당시에 오경석 같은 사람들, 알겠습니까? 설명했죠, 오경석. 이 사람, 이 역관 출신인데 중국 가가지고 책들도 많이 가져왔어요. 대표적인 어떤 개화 정책에 영향을 줬던 책이 뭐냐면 해국도지. 이런 책은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알겠어요? 해국도지, 영환지략. 알겠습니까? 영환지략. 얘들아, 책에 이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언급은 해줄게요. 이게 해국도지라고 하는 건 중국의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야. 그냥 이게 이제 서양 각국의 어떤 사정들을 갖다 나름대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제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외계인은 처음 만났어. 놀라운 일이죠. SF 같은 얘기지만 생각해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이제 막 자기 나라에 찾아오니까 우리가 외계인으로 생각해봐요. 외계인이 찾아왔어. 외계인 얘네들 도대체 뭐지? 쟤네들은 어떤 문명인 거지? 하면서 막 이제 분석했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나름대로 이런 책들은 청나라 사람들이 서양을 갖다가 어떻게 탐구하고 했던 책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양의 시각에서 서양을 본 책이죠. 서양을 본 시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선에도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 오경석 중심으로 나중에, 자, 요거 좀 이제 정리해둬야 되겠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북학파를 중심으로 말이 안 되나? 이게 난 지금 사실상 카메라만 봐가지고 말이 좀 빨라져요, 지금. 첫 번째 개화파, 1세대 개화파들은 뭐냐면, 퍼스트, 알겠습니까? 첫 번째 개화파들이 이제 오경석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박규슈, 유홍기 내가 설명 많이 안 했는데, 홍기. 이런 사람들이 초기 개화파라 불러요. 초기 개화파.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개화에 대한 어떤 눈뜬 사람들이지. 분필 가져갔다 갈게. 초기 개화파. 그러니까 얘네들을 중심으로 이제 1860년대부터 개화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얘들한테 영향을 받은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아. 알겠습니까? 너 봤을 거야. 김옥균 같은 사람들. 알겠습니까? 많이 들어봤다. 김옥균. 박영효 많이 들어봤다. 박영효 가보기역 때 박영효 제3차 가보기역 때 박영효. 알겠습니까? 또 누구예요? 서재필. 서재필 또 많이 들어봤다. 독립협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분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졌던 두 번째 2세대라 불립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초기에는 이제 뭐 서양을 좀 이제 이해하려고 했던 이런 개화파들이었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집권해가지고 개혁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개화파가 발전해 나갔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퍼스트, 세컨드. 이제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구체적으로 이 개화 정책이 뭐가 있었을까? 자, 일단은 이 개화 정책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거야? 바이라고 해야 되나? 위드. 아니, 영어를 참 못해가지고, 쌤이. 누구와 함께 시작된 거야? 이거 되게. 계속해서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이거 고종의 의지였습니다. 알겠나요? 잘 보고 있죠? 박예나 뭐 먹니, 지금? 와, 내가 화면만 본다고 지금. 아, 진짜. 내 카메라만 보고 하고 있거든, 지금은. 내가 너희 얼굴을 봐야 좀 이렇게 좀. 왜? 얘기해봐. 이거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못 다른 거예요. 그냥 세대만 다른. 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개화파를 갖다가 이거 분화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 거지. 아이폰 첫 번째 아이폰 두 번째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청나라 가가지고 이제 개화파, 이제 근대화 운동을 갖다가 이제 하는구나 정도를 파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국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조금 구분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다 개화파야. 알겠습니까? 다 개화파인데 얘들은 초기 모델, 얘는 이제 좀 신모델. 그렇게 이해합시다. 개화파는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얘기해줘. 스피커 끊겨요. 개화파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개화파는 말 그대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이지. 개화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구나. 개화는, 그러니까 이제 개혁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개혁하자.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너무 성리하게만 얽매여 있고, 국제 질서도 청나라밖에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혀가지고 서양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또 받아들이고,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우리를 좀 발전시켜 보자는 사람들, 개화파라 부르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나중에 얘기할 거야, 위정척사파. 알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뒤에 나올 얘기지만 요 다음 파트일 거야 아마. 나오네. 우리 저기 다음 이야기가 위정척사 운동인데, 그 사람들은 서양은 오랑캐들이라서 배울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해됩니까? 일단 개화라고 하는 거는 조선을 갖다가 좀 바꿔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서양 문화 이런 거 너무 이제 이제 세잖아 애들이. 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배워보자고 하는 사람들. 오케이, 이해됩니까? 다시 진행할까요? 계속 이제. 알겠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자, 일단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이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는 이 고종의 뜻이야. 고종의 의지야. 알겠습니까? 얘가 하자고 한 거,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라고. 이해됩니까?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이 김옥균하고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개화 정책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종 지가 시작한 일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고종의 확고한 의지, 고종의 의지, 확고한 의지에서 시작된 게 개화 정책이었고, 자, 이 원칙. 자꾸 우리가 왜 나옵니까? 중국도 그렇고 청나라의 양무운동도 그렇고요. 일본의 어떤 그 개혁의 어떤 그 원칙을 내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뭐 문명개화론 이렇게 불러요. 문명개화론. 그것까지 설명 안 했지만, 이 양무운동도 나름대로 원칙은 있었지. 기억나나 모르겠다. 중체서용이라고. 기억난다고 해줘요. 맞죠? 중체서용 기억날 거 내가 좀 크게 적어줬을 거예요. 원칙이. 그게 무슨 말이었니? 중체서용. 아무나 대답해줘요. 그거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은 더라고. 그거 잘했어요. 얘나 역시 쌤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나머지 친구들 왜 화면이 다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뭐 접속이 불량한 건지 일부러 끈 건지 얘들아? 화면이 안 뜨는 애들은 뭐지? 응? 좀 켜라. 도윤이하고 강현수, 문수인도 안 보입니다. 강한서 그렇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켰겠죠? 화면이 안 나와? 나는 나오는 거 맞지? 너네가 안 나오는 거였지? 김도윤, 이게 아무 반응이 없으면 꺼지는 건가? 잘 모르겠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러게, 왜 안 나오니? 자, 원칙,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무운동을 얘기할 때 중체소용이라 해서 중국의 어떤 그 제도와 틀, 법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쪽이 중체소용이었잖아. 그게 양무운동이었고, 맞죠? 이 조선도 마찬가지야. 조선은 또 이제 뭔가 바꿔야 되는데, 원칙은 동도서기라고 했어요. 동도서기. 동도서기. 사실, 다시 우리가 이 조선의 어떤 개화정책의 어떤 모델은 청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도서기나 중체서용이나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일까? 동도는 동도서기 중체서용이랑 같은 말이라고. 양문동항을 사실 모방한 거야. 무슨 말이겠니? 이게? 응? 심혜진 씨. 심혜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동쪽에 그런 말이거든. 서쪽에 그런 말이거든. 동도. 심혜진 목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 한번 다시. 심혜진? 그냥 너가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해봐. 심혜진. 됐어. 자, 어쨌든 난 목소리가 또 안 나온 줄 알았습니다. 심혜진 씨. 자, 어쨌든 혜진아, 이게 동도라고 하는 말은 중체소용이랑 같은 말이라서 사실상 동쪽의 도는 그대로 두고, 동쪽의 도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와 원칙은 그대로 두고 서쪽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거야. 맞아요. 중학교 때 들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동도서기는 사실 중체소용과 같아. 양무운동이야. 쉽게 얘기하면 양무운동. 우리의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우수한 서양의 기술과 무기는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부강해지자 하는 게 바로 이 초기 개화정책의 목표였습니다. 알겠나요? 자, 구체적인 내용 보자.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대원군 시절에 일단 정치개혁이 조금 이루어졌었어요. 기억나니? 비변사 어떻게 되는 비변사 이게 축소가 됐다는 거 기억납니까? 내가 설명했거든요. 오케이? 비변사가 축소가 되고, 비변사는 원래 군사기구였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원래는 조선 후기 때 군사회의기구가 확대돼가지고 어떤 정무 정책을 다 결정하는 기구가 돼버렸다가 이게 너무 비대해지니까, 너무 힘이 세지니까 이걸 갖다가 없애버렸던 거였고, 흥선대원군 시절에. 나중에 이거 삼군부라 불리거든요. 삼군부. 원래 그랬었어요. 삼군부라고 이제 이게 변화됐던 거. 근데 이것도 결국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자, 그 다음에 근대 기구를 이제 근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그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게 뭘까요? 응? 의정부는 그 회의기구로 그대로 남아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너네가 지금 6반이잖아? 6반이 이제 원래 학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학급 회의는 원래 있는 거잖아, 맞죠? 지금 한 번도 안 했겠지만, 맞죠? 학급 회의라고 하는 거는 의정부라 생각하면 됩니다. 학급 회의. 근데 의정부는 이제 맨날 열리는 거야, 아침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 맨날 한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뭐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정무적 얘기야. 학급 회의가 열려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누가 아픈데 좀 지원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학급에 저 창문이 깨졌는데 저거 어떻게 수리해야 되고, 그런 회의도 하고, 학급비가 좀 부족한데 이거 좀 얼마씩 더 거둘까? 그런 게 의정부 회의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개화정책이잖아. 개화정책을 갖다가 걷다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별한 연구도 필요하고 하는 거라서, 그런 어떤 의정부 회의 말고 이 개혁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학급을 갖다가 지금 새로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거를 의정부회에서 매일 하는 거 아니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학급에 어떤 뭐 그 환경미화라든가 뭐 또 뭐 있니? 뭐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특별기구 하나 만들까? 이해됩니까? 느낌 옵니까? 예나야?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든 개혁기구야.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리기무아문 들어봤지 옛날에 중학교 때? 들어봤다고 얘기해줘. 들어봤을 거야. 통리기무아문 그러니까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특별기구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얘들아 이거 너네 나중에 궁극기무처라는 게 나와. 궁극기무처. 알겠습니까? 궁극기무처하고 통리기무아문의 어떤 차이점을 갖다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궁극기무처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가보기학 때 나오는 거라서. 자 그러면 얘들아 의정부의 힘이 있을까요? 왜? 현수? 네. 그러니까 통리기무아문은 어. 회사 팀 만들어준 거예요. 뭐라고? 다시. 통리기무아문은요. 비변사 된 거예요. 맞아요. 비변사가 폐지되고 난 뒤에 상군부라고 하는 게 이제 군사회의기구로 남아 있었는데 어쨌든 이 회의기구로 남아 있는 거예요. 회의기구. 알겠습니까? 이것도 회의기구였어 일종의. 의정부도 있고 이것도 비변사도 있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기구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원래 의정부 6조 제도, 그 다음에 비변사 이런 특별기구도 쭉 있었단 말이야. 원래 조선에는. 근데 비변사의 힘이 세지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돼 버렸다고 조선 후기 때는. 얘들아 듣고 있니? 잘 들어주세요. 이런 거 질문 들어오면 난 진짜 친절하게 잘 설명해줘. 이거 어디 가도 너네 못 듣는 설명이에요. 알겠습니까? 혼자 공부하면 열날 없습니다. 이거 한국사를 갖다가 너네 만만하게 보는데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김병찬 쌤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 잘 들어봐. 원래 조선은 의정부하고 6조가 제일 중요한 기구야 사실. 그것 말고도 뭐 승정원하고 막 기구들이 쭉쭉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군사기구가 이거였거든. 비변사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근데 조선 후기 때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돼 버렸고 얘 기능이 너무 강화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뭘 한 겁니까? 이거를 갖다가 혁파한 거라고. 기능을 갖다가 다시 줄여버렸다고.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이 살아났겠지?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절부터는 제일 중요한 기구가 뭐가 됐겠니? 의정부가 된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오케이? 따라오고 있죠? 네, 맞죠? 근데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거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고 삼군부라고 남겨뒀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남겨뒀다고. 사실 비변사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열리는 이 회의가 비변사 회의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선 후기는 지금 개화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특별한 일이 뭐니 지금? 특별한 일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잖아, 맞지? 그걸 맡아서 한 게 나중에는 이걸 폐지해버리고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쌤이 이제 여기까지 따라왔니, 얘들아? 이거 이렇게까지 너네 이해하면 대학교 수준이야, 사실. 알겠습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통리기무아문 근대적 개혁기구 하고 끝나는 건데, 자, 잘 들어봐. 왜냐면 다음 시간에 언젠가는 궁극기무처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의정부의 힘이 세니, 통리기무아문의 힘이 세니? 쓸까? 찍어봐. 얘가 더 힘이 셀까? 얘가 더 힘이 셀까? 어디가 힘이 셀까? 당근 이게 더 힘이 셉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의정부 회의가. 얘들은 그냥 특별기구야. 너네 학급 회의가 중요한 거지. 우리 이제 환경미화를 위한 새로운 특별기구를 만들었어. 걔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학급 회의에서 결정하는 걸 걔네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느낌 와요? 이야기? 쌤이 왜 자꾸 이 통리기무아문과 궁극기무처를 비교하자면 얘는 그냥 특별한 개혁기구일 뿐인 거야. 근데 나중에 궁극기무처는 의정부를 초월하는 기구예요. 의정부를 초월한다고. 너네 다시 자, 요 비유를 들어봐. 너네 윈도우를 있잖아. 하면은 윈도우를 새로운 폴더를 막 만들잖아. 맞지? 뭐 저장하는 거.
맞죠? 그 중에 하나가 통리기무화문인 거야. 근데 나중에 궁극기무차 설명해 줄게. 궁극기무차는 아예 윈도우를 새로 깔아버리는 거라고.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통리기무화문은 하나의 폴더입니다.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폴더라고. 컴퓨터 안에서. 근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궁극기무차는 윈도우를 새로 까는 작업이라고. 이게 뭐가 더 힘이 세겠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궁극기무차의 힘이 막강했었다고 그때는. 일단 통리기무화문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은 걸 얘기했네. 이 시간에. 자, 이걸 설치하고요. 설치하고, 오케이. 자, 그 밑에 그 부속 폴더들,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폴더들 1224 설치하고요. 1224. 이 몰라도 됩니다. 알겠어. 난 잘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군대도 만들었어요. 우리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근대 군인을 만들어 놓네. 그래서 신식 군대, 뭐 설치했을까? 그래, 너네 아는 거 나왔다. 반갑죠. 별기군 설치하고. 맞죠? 뭐 이런 것들. 아까 내가 통리기무화문 하면서 막 얘기했던 거 잊어버려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궁극기무차 할 때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그 신식 군대도 만들고, 어쨌든 개혁기구, 새로운 기구들, 신식 군대 이러면서 이제 개화 정책이 이제 쭉쭉쭉 추진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조금 겹쳐요. 알겠습니까? 이거 카메라가 다 돼가 싶은데. 26분 남았네. 한번 끊을게요, 여기서. 컷.